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맛있는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바로 소금인데요.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출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소금이 막상 보면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천일염, 정제염, 죽염, 맛소금, 꽃소금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하나하나 특색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소금의 세계를 파헤쳐보고 어떤 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들어주세요. 저만 해도 예전엔 소금이라고 하면 그냥 하얀색 가루면 다 같은 줄 알았어요.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대충 아무거나 집어쓰곤 했죠. 그런데 요리책이나 레시피 영상을 보다 보면 굵은 소금 사용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사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봤더니 역시 소금 하나에도 제조 과정부터 맛,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각각 특징이 있더라고요. 먼저 간단히 구분하자면 소금은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기본으로 해서 또 다양한 소금이 파생돼요. 일단 정제염은 말 그대로 정제 과정을 거친 소금이에요. 바닷물이나 소금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염화나트륨엔 ACL 성분만 쏙 뽑아낸 뒤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비율이 99% 이상으로 아주 높고 입자도 고르고 균일합니다. 순도가 높아 위생적이고 원하는 만큼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과자 공장이나 식품 가공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니까 일정한 맛과 품질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제염을 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제염은 다른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고 맛이 단순히 짠맛에만 집중돼 있어서 자칫 과다 섭취 위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짜기가 정말 강해서 조금만 넣어도 맛이 세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다음으로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적으로 증발시켜서 만든 소금입니다. 염전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 물을 증발시키면 바닥에 소금 결정이 남죠. 그래서 이걸 수학해 굵은 소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고 거친 결정이라서 겉보기엔 정제염보다 투박해 보여요. 하지만 안에는 염화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답니다. 이 미네랄들이 음식의 맛을 더 깊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장아찌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에는 필수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미네랄들이 식재료가 물러지지 않게 도와주고 발효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치 담글 때 천일염을 반드시 준비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죠. 그런데 천일염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순물이 많아서 위험하지 않을까? 중금속이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실제로 천일염은 별도의 정제를 크게 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관련 연구들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중금속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완전히 0이라고는 못하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먹기에 안전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이 정제염보다 더 많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사실이니 구매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고 가능하면 믿을 만한 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죽염이라는 소금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예부터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불에 여러 번 구워서 만들어낸 소금을 죽염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구워내면 불순물도 제거되고 대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미량 성분이 소금에 배어들어 항산화 작용이 높아진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죽염을 건강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 죽염을 섭취했을 때 혈관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장된 마케팅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염은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부분은 아니니 그냥 건강에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이해하는 선에서 적당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온에서 굽는 과정 등이 번거롭다 보니 일반 소금에 비해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맛소금, 꽃소금 같은 이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맛소금은 정제염에 MSG 조미료를 약간 섞어서 감칠맛을 높인 소금이에요. 음식에 살짝 뿌리면 확실히 감칠맛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 종종 쓰이죠. 또 꽃소금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시킨 소금이라서 좀 더 깔끔하고 고운 결정이 특징입니다. 즉, 천일염의 장점인 미네랄은 살리고 불순물은 거른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리를 예쁘고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꽃소금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소금을 쓰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적당히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미네랄이 든 소금이라 해도 건강에 해롭겠죠. 짠 음식을 과하게 즐기다 보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몸 여기저기에 부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트륨이 몸속에 너무 많아지면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무리가 가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그렇다고 나는 미네랄 많은 천일염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무턱대고 팍팍 써버리면 결국 나트륨 섭취량은 늘어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로 잡고 있어요. 이건 소금으로 치면 오지 정도,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에 한 숟갈 조금 안 되는 양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저도 한번 습관을 체크해 봤는데요. 라면을 좋아하는 편이라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치 나트륨 권장량을 가뿐히 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짠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평소에 소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는 처음에 소금을 조금만 넣고 간을 본 뒤에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조금씩 더 넣는 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또 자꾸 소금을 넣고 싶을 땐 레몬즙이나 식초처럼 신맛을 활용해서 간을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소금을 덜 넣으면서도 음식의 짠맛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산미가 추가돼서 맛도 한층 풍부해집니다. 천일염이든 정제염이든 아니면 죽염이든 맛소금이든 여러분의 요리 스타일과 건강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골랐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발효식품을 담글 땐 천일염이 확실히 좋아요. 김치를 담글 때 정제염을 쓰면 배추가 물러지거나 아삭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굵은 소금을 써서 천천히 절이는 게 맛있고 식감도 좋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빵이나 쿠키 혹은 일정한 양을 레시피대로 딱 맞춰야 하는 가공식품류를 만들 때에는 입자가 고른 정제염을 쓰면 훨씬 편하죠. 분량 맞추기도 쉽고요. 맛소금은 볶음밥 같은 요리에 한 꼬집 넣으면 감칠맛이 올라가서 가정에서 빠르게 간을 맞출 때 유용해요. 그리고 죽염은 살짝 비싸서 막 쓰기엔 부담이 되니까 건강을 위해 특별히 조금씩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양으로 사용하시곤 해요. 또 요새는 소금 안에 허브나 후추 같은 재료를 넣어서 풍미를 살린 허브솔트, 시즈닝 솔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가공소금은 대부분 정제염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 향이 좋고 간편해서 스테이크나 구이류에 뿌려 먹기 좋아요. 다만 이런 제품도 간편함과 풍미는 좋지만 나트륨 함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니니까 먹을 때 조금씩 신경 써야겠죠? 소금을 보관하는 방법도 꽤 중요해요.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소금이 눅눅해져서 오래 두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폐 용기에 넣거나 김장용 비닐 같은 걸로 꽉 묶어두면 좋아요. 또 정제염이나 꽃소금처럼 고운 소금들은 습기나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은 입자가 크고 주머니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쓰지 않을 때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 되겠죠. 특히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소금통에 물기가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간단히 통에 쌀알 몇 개를 넣어두면 어느 정도 습기를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옛날 할머니가 부엌에서 하시던 방법이긴 한데 꽤나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론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소금에서 쌀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 딱 몇 알만 넣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얘기로 돌아가서 아무래도 바다에서 직접 얻는 천일염이 정제염보다 미세 플라스틱 함량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수치가 인체에 큰 영향을 줄 정도냐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축적될 경우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더 안심하고 싶으시다면 천일염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생산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각 지역별로 염전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부나 관련 기관에서 인증해주는 로고나 마크를 참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염을 먹을 때도 방법은 있답니다.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으니까 직접 건조. 새우나 멸치를 갈아서 소금에 섞었으면 미네랄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팁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미된 수제 맛소금을 만들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살짝 챙길 수 있으니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단, 이렇게 만들면 보관 시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실 소금은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섭취하게 되는 식재료라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전통적으로도 소금은 부패를 막고 발효를 돕는 귀중한 자원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식탁과 생활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정보도 많아져서 더 스마트하게 사용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는 소금만 믿고 맹신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에 쓰는지, 어느 정도 쓸 건지, 내가 짠맛을 얼마나 즐기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알맞게 골라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매일 즐겁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소금은 선택 문제도 있지만 양 조절이 최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짜게 먹는 습관을 갖게 되면 결국 건강에 부담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한번 짜게 먹는 식습관이 들면 싱겁게 먹으려 할 때
맛이 잘 안 느껴져서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져도 천천히 적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게 되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변의 다른 마신맛, 단맛, 감칠맛 등을 적절히 곁들여서 소금 사용량을 서서히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으니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천일염, 정제염, 죽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금이 얼마나 매력적인 식재료인지 새삼 깨닫게 되지 않나요? 음식의 기본은 간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금의 세계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요리할 때 자신감이 더 붙고 식탁에서 즐기는 재미도 커집니다. 언제든 내게 맞는 소금을 골라 쓰고 한편으로는 나트륨 관리도 잊지 않고 건강까지 챙기는 그런 똑똑한 식생활 해보자고요. 앞으로도 좋은 식재료 정보 있으면 제가 또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